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관측이 되면 물질화가 됩니다. 요걸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자역학이란 뭐냐면은 원자와 전자, 소립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 자연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결국 뭔 말입니까 이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원자와 전자, 소립자 보신 분, 자, 원자와 전자, 소립자가 지나가는 걸 본 적 있다. 아, 중간에 저는 저기 원자랑 전자가 사귀는 거 봤어요. 네, 뭐 그런 거 눈으로, 육안으로 본 적 있다. 네, 보이지 않죠? 네,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작은 세계의 자연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그 세계의 움직임을 탐구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을 쪼개보면은 모든 물질이 소립자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소립자. 오늘 건 서론이 긴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조금 하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냥 누가 만들어낸 유사과학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있는 거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의 범주가 깊어지면서 아직까지 이런 믿음들이 확고하지 않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서론이 길긴 하지만 좀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자,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정신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음양학에서 보이는 세계는 형태, 보이지 않는 세계는 기, 보이는 세계는 양,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음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세계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 뭐 입자, 양, 육체, 돈, 집, 옷, 물질 세계, 색, 형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파동, 질, 마음, 의식, 감정, 사고, 정신세계, 공, 기, 저세상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야. 듣다 보면 약간 많이 들어봤던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약간 이게 궁금증이 생기죠? 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5%가 뭐냐면은 우주 전체에서 보이는 세계의 비율이 5%다. 보이는 세계가 5%다. 우주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7%의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 물질이라고 하고 68%의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자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막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은 제가 좀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우주에서 과학으로 해명된 부분은 단 5%이다. 남은 95%는 해명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은 게, 자, 우리가 평상시에 자각하는 의식 있죠. 표면의식이라고 하는, 그죠? 표면의식이 5%.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잠재의식, 그리고 또 이제 인류 공통의 무의식의 영역이 뭐 집단무의식, 이렇게 합치면은 그게 95%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이 5%, 그리고 그 나머지 무의식의 영역이 95%다. 그러니까 우주랑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율이.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생각이 5%고 보이지 않는 생각이 95%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뇌의 정보 처리는 95%가 잠재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사람은 95%의 잠재의식으로 움직인다는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명 유지 기능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입니까? 당신은 심장의 펌프를 의식적으로 움직입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의식적으로 항체를 체내에 분비합니까?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게도 모두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의 영향에 따라서 작용을 합니다. 자, 잠재의식은 인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방어 본능입니다. 더 친숙한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오른쪽 발부터 신는지 왼쪽 발부터 신는지 기억나시나요? 전 기억납니다만. 회사나 학교에 갈 때 어떻게 걸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는지 기억을 하면서 걷나요? 아마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걷고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잠재의식은 무의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림이 그게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빙산의 일각. 좀 튀어나와 있는 요게 5%, 요게 이제 의식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다. 근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아보는 생각, 의식, 지금 내가 보이는 거에 생각 있잖아요. 저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말하고 있는 그 표면 의식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는데 사실은 나는 더 그 밑에 있는 더 큰 거 있죠.
이 무의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훨씬 크잖아요. 95%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좋아지려고 해도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이 무의식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거기에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기서도 이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중 슬릿 실험이 뭐냐면은 전자 요 틈 사이를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총을 통해서 쏴서 여기에 이렇게 딱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으면은 옆에 만약에 철수가 지나가다가 전자를 쏘는 걸 봤어. 전자총으로 여기다 이렇게 이중슬릿, 여기 구멍입니다. 구멍을 통해서 이 전자를 쏘는 거 봤어. 그러면은 철수가 구경을 하면은 얘네가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구멍이 두 개니까, 그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철수가 안 봐. 철수가 안 보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쐈는데 얘가 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여기도 가고 이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가는데 이게 언제 나타나는 특성이냐? 파동의 특성이다. 파동의 특성. 파동이 지나가면은 여길 통과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군데로 막 퍼지는 특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퍼진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철수가 볼 때랑 안 볼 때랑 차이가 생긴다 이거죠. 전자들이 취하는 스탠스가 달라진다. 얘네가 똑같이 쐈는데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거기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똑같은데 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취하는 행동이 달라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요거만 알면 돼요. 요거만. 그래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중슬릿 실험을 치면 나올 겁니다. 그거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만 이렇게 찍히는 것은 입자의 특성입니다. 입자의 특성.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퍼지는 것은 파동의 특성.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관측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런 이제 특징들이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설명 그냥 일단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이 친구들이 파동처럼 움직이고 누군가가 딱 쳐다보는 순간에는 입자처럼 움직인다. 물질 세계의 하나의 그런 것처럼. 그런 점에서 전자와 같은 소립자는 이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측하려는 행위가 소립자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관측 문제라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예로 들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비슷합니다. 소립자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누군가가 보기 시작하면은 멈춰버립니다. 그쵸?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도, 그죠? 안 보고 있을 때는 막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야, 나 여기 있다 하고 움직이다가 제가 뒤를 도는 순간 갑자기 딱 멈추잖아요. 안 움직인 것처럼. 자, 상사가 보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인터넷 쇼핑하면서 야, 너무 재밌어 하다가 상사 딱 지나가면 일하는 척.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축 늘어져 있다가 누가 볼 때는 단정한 모습이 되는 것도 파동과 입자의 예로 설명하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을 하자면 관측되지 않는 소립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관측되는 소립자는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는 보이는 세계는 입자성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파동성을 보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드디어 소원의 실현의 원리를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양자역학적으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도대체 창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 뭐 양자역학이 어떻고 뭐 에너지는 뭐 MC 스퀘어 어떻고 뭐 에너지 어떻고 주파수가 어떻고 뭐 알겠는데 이중슬릿이 어떻고 알겠는데 그래서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데 했을 때 봐봐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소립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파동의 성질. 자, 무슨 말이냐면은 파동의 성질이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자, 관측이 되면은 입자가 되는 이중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립자는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물질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물질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물질이 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누가 볼 때는 물질로 존재하고 누가 보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물질, 파동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의식, 이미지, 사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파동의 성질을 가집니다. 파동의 성질. 그러니까 생각,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가 뭐 보는 이제 이미지, 그런 거는 파동입니다. 파동.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으니까. 반면에 물질이나 현실은 관측할 수 있으므로 입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 의식, 그러니까 생각과 이미지와 그런 이제 사고 등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관측이 되면 물질화가 됩니다. 요걸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래서 그게 중요하구나 를 알게 되죠. 그래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시하는 생각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우리 어린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써줄게요. 여기다가 의식이나 이미지, 사고, 감정 같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자, 그리고 물질,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얘는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모든 물질은 소립자로 이루어졌다고 앞에 설명을 합니다. 책에서. 모든 물질은 소립자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사람도 쪼개면 소립자고, 뭐 물질도 의자도 쪼개면 소립자고, 결국에는 뭐 우주의 모든 것들을 쪼개면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그 소립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아까 그 이중슬릿 실험을 한 겁니다. 이중슬릿 실험을 했는데 그때 얘가 평소에는 파동의 성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나 사고나 감정들이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의 특성을 보이는 거야. 아무도 안 쳐다볼 때는 그렇게 하다가 관측이 되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마동석 형님이 와갖고 쳐다보면은 입자의 성질, 보이는 세계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성질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쳐다보고 있을 때는 움직이다가 내가 쳐다보니까 안 움직이는 척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이중성을 띠고 있더라. 이중성. 그래서 요걸 봤을 때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은, 그러니까 관측을 한다는 게 뭐예요? 보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입자의 성질을 띈다. 무슨 말이다? 물질화가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면은 물질화가 되고 현실화가 된다. 입자의 성질을 띠게 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내 생각, 내 이미지, 내 상상, 감정, 그것들을 내가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중성을 띠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에서 실험을 해갖고 입증이 됐잖아. 얘네가 정말 이중성을 띠고 있구나. 진짜 재밌죠? 그래서 생각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 내가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상상을 하고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감정에 집중, 좋은 감정을 느끼라고 하는구나.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도 결국에는 내 의식이 그걸 보는 거거든. 관측을 하는 거거든. 그 좋은 감정을 느끼면은 그 좋은 감정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화가 되고 현실화가 된다고요. 물질화가 되고 현실화가 된다. 입자의 성질을 띠게 된다. 그게 이 세상의 과학의 법칙이다. 소립자는 그렇게 이 이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결국에는 관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찰자. 내가 바라보는 것,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근데 내가 바라보면 그것들이 물질화가 된다라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다.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칙이 그냥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적 소원 실현의 원리를 사용하면은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이상적인 상태를 의식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살고 싶은, 뭐 이상적으로 뭐 이제 원하는 소망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의식을 한다. 집을 뭐 원하든 차를 원하든 뭐 이성을 원하든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의식을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의식을 하면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뭐 예를 들어서 집이면은 내가 집을 떠올리면은 그 집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뭐 새하얀 단독전원 주택에 뭐 정원이 있는 집이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시그니엘이 뭐 떠오른다거나 뭐 집이 떠오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면 사고가 작용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그니엘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얼마나 돈을 모아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네 번째, 사고가 작용하면 그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져갖고 뭐 견적을 낸다거나 어떤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계획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것을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해서 현실이 이상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맨날 뭐 한 달에 한 번씩 저축을 한다거나 얼마큼씩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사업을 하나씩 뭐 시작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행동을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소원을 실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이상을 현실로 만듭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을 이용한 실험이나 현상을 예로 들면서 우주를 지배하는 성공의 법칙을 배우면 소원을 실현하는 비결, 마음가짐이나 방법이 놀라울 만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면은 저기 과학 유튜버들 많거든요. 거기 가서 좀 공부하고 오시고요. 누가 이 책 추천했어? 누가 이 책 추천했냐고.